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고 한국사랑 통합사에 담당하고 있는 박지혜 강사라고 합니다. 피곤하실 텐데 저녁에 오시냐고. 잠시만요. 이거 띄워주시면 시작할게요. 학생들이 이번에 통합사회랑 한국사 잘 봤나요, 어머님들? 어려웠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시험 난이도가 물론 이화여고는 항상 어렵게 나오는 편이긴 한데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학생들이 아무래도 중학교 졸업하고 처음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체감 난이도가 높았던 시험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제 통합사회부터 하고 한국사 순서대로 총평하고 저는 수업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대학원을 졸업해서 작년까지는 이제 공교육에 있었던 강사고요. 작년부터 이화여고 학생들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우선 바로 이제 통합사회 총평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강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시험은 아니었으나 중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이 이화여고라는 그런 자사고 시험으로 받아들이면서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높았던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통합사회는 단답형이 없는 객관식만 있는 시험이었어요. 이번에는 윤리, 지리, 인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우선 윤리 파트를 보면 문항수가 작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문항수도 작고요. 우선 학교 프린트에 있는 문항이 그대로 출제가 되어서 난이도가 좀 낮았던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변별력은 없었던 문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아이가 만약 윤리에서 틀렸다라고 하면은 공부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난이도는 아주 낮았고 학교 프린트만 정확하게 숙지를 했으면 맞출 수 있는 문항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지리 파트는 10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화여고는 이제 세 파트 다 프린트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변별력은 중간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숨이 차가지고 변별력은 중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프린트에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도 좀 실어주시는 편인데 저는 수업을 하면서 평가원 모의고사를 다 풀려봤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한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받아들였던 시험이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은 친구들은 좀 어렵다고 느꼈을 만한 포인트가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인권 파트인데요. 여기가 사실 변별력을 가르는 문항이었습니다. 10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학생들이 좀 정치와 법 파트를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에 학생도 웃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시험이 어려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이 틀려서 등급이 낮아진 학생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실제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항은 윤리 파트인데요. 제가 난이도가 쉬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화여고는 윤리 파트가 그냥 매년 똑같이 출제가 돼요. 제가 5개년 기출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한테 이번에 이번 문항에서 아리스토텔레스 무조건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학교 아침에 제가 직전 보충 자료를 실제로 나눠주러 갔었어요. 요걸 나눠줬거든요. 이게 그동안 출제가 된 문항이고 이렇게 선지풀이를 해서 나눠줬는데 지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똑같죠. 최고의 손 어쩌고 저쩌고 정답도 거의 선지가 동일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윤리는 거의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윤리는 다음에 또 맞추고 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이제 3번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 지문이 거의 똑같이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에피쿠로스 맞히면 되는 문제였고요. 밑의 경우에도 이제 스토아파가 출제가 됐는데 아예 그동안 출제되었던 기출이랑 똑같이 출제가 되어서 기출 문제를 풀어봤던 학생이면 틀릴 수가 없는 아주 난이도가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이제 사회계약설 사상가들의 문항이었는데요. 이 문항은 작년 문항에 나왔었던 지문을 그대로 출제를 하셔서 학교 선생님들도 윤리에서는 애들 변별력 주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출제한 게 눈에 보이는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윤리는 제가 뭐 딱히 난이도가 어떻다고 이야기할 만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어머님들 그냥 문제가 똑같이 출제가 되었다는 거 보시라고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지리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리는 제가 변별력 하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이 문항들은 왜 변별력 하냐면 그냥 고1 평가원 문제, 학력평가 문제 출제되는 스타일이랑 거의 유사해요. 그리고 이화여고의 특징은 뭐냐면은 지리 문제가 어려운 듯 보이지만 어렵지 않게 나오는 게 평가원이나 학력평가에서 물어보지 않는 문항은 그 이상으로 물어보질 않아요.
왜냐면 강남의 뭐 자사고 같은 학교들은 일부러 변별력을 높게 하기 위해서 되게 지엽적이고 사실 학생들이 몰라도 되는 부분까지 물어볼 때가 많은데요. 이화여고 출제 스타일은 학력평가에 출제되는 지역만 딱딱 집어서 물어보고 5개년 학력평가 문제를 다 풀었으면은 맞출 수가 있도록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문항들은 공부를 한 학생들이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문항은 사실 이런 문항인데요. 이게 좀 오답률이 높은 문항이었어요. 어떤 문항이냐면 사실 학교 선생님이 나는 이런 지역이랑 이런 지역을 출제를 할 거야 라고 말씀도 해주셨고 교과서에 표시까지 해주셔가지고 제가 따로 필기를 해서 직접 보충 자료로 줬던 문항이에요. 근데 어떤 걸 내셨냐면은 티베트 고원의 주민을 설명을 하시고 티베트 고원을 실제로 지도에서 찾아야지만 풀 수 있게 문항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아마 이 문항을 틀렸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또 티베트 고원의 위치를 알아도 그 기후가 어떤 기운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이 문항을 좀 틀렸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대놓고 문제를 어떻게 낼 거라고 알려주시지만 좀 심도 있게 공부가 들어가지 않은 학생은 이런 문항은 좀 틀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수업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문제인데요. 이것도 사실 기출 반복 경향성이 높은 이화여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도 계속 피오르 지형을 물어봤고요. 이번에도 문제에서 이제 골짜기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물어보면서 이 노르웨이에 있는 피오르 지형을 물어보는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기출이 계속 반복되는 문항이어서 어렵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학생들은 문항 스타일이 그림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줄글로 나오니까 엄청나게 어렵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높았지만 사실은 그냥 기출 5개년 문항이 계속 반복되는 시험이었다.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변별력이 가장 높았다고 생각이 되는 문항인데요. 이 문항도 사실은 기출을 보면 제가 2022년 기출만 가져왔지만 작년에도 출제가 똑같이 되었고요. 재작년에도 똑같이 출제가 되었던 문항이에요. 근데 그런 지문들, 선지들을 그냥 이렇게 게임 형식으로 바꿔서만 출제를 한 거거든요. 사실 5개년 기출을 다 풀어보고 이해를 했던 학생이면 틀릴 수가 없는 문항인데 학생들은 문제를 읽다가 시간도 부족한데 갑자기 방탈출 게임을 하라고 하면서 이게 무슨 문항이야? 멘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좀 틀렸을 만한 문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권 난이도가 최상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학생이 동감을 하는데요. 인권 문항이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화여고 선생님들이 문항을 정말 잘 출제를 하시는 게 지엽적이고 치사한 문제를 내지 않으시면서 문항을 굉장히 세련되게 바꿔서 출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인권 문항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네. 요거부터 볼게요. 인권 문항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원래 이게 3권 분립에 관한 문항인데 교과서 안에는 3권 분립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시를 해두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한 학생들이 갑자기 이 표로 출제가 되면은 당황을 하고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랑 공부한 학생들은 이게 5개년 기출 안에 포함이 됐던 유형이거든요. 이제 5년 내내 이 형식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2021년에는 삼각형 표 대신에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어서 연습을 했던 학생들은 당황하지 않고 풀었을 텐데 이 연습이 안 됐던 학생들은 상권 분립 표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멘붕이 오면서 아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틀렸을 만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항은요, 이제 로크랑 루소 그리고 홉스에 관한 사회계약설 학자들의 문항인데요. 이 문항도 사실 이화여고에서는 매년 5년 내내 출제가 되는 문항이라서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또 나와서 공부를 한 학생들은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번 통합사회 시험의 체감 난이도를 높인 유형은 이런 신유형들이 좀 많아서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공부를 한 학생들은 안 틀렸을 문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1등급 커트라인은 90점 중반 아니면 후반대에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도 90점 초반이랑 80점 후반대에 걸친 학생들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아마 2등급 후반이나 3등급 초반에 좀 들어갈 것 같고요. 근데 어머니들 잘 모릅니다. 작년 기준으로 저는 말씀드리는 거라서 작년에는 통합사회가 그 중간고사 때는 커트라인이 100점인 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화여고 학생들이 되게 야무지고 또 여학생들은 이런 사탐 과목은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등급 컷은 그렇게 낮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 들어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통합사의 평균이,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요. 통합사의 평균 67점이라고 하셨대요. 평균 67점이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높은 평균은 아니거든요. 이화여고라는 자사고 학교인데도. 그래서 아마 등급 커트라인이 2, 3점 정도는 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80점대에만 들었다면은 충분히 기말고사 때 3등급 안에 안착을 할 수 있는 점수니까요. 사실 이화여고 안에서는 3등급 안에만 들어도 어머님들, 학생들이 원하는 스카이도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학교여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냥 100등만 하자. 100등 안에만 들자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엄마 나 통합사에 80점대야 라고 했으면 그냥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기말은 조금 더 꼼꼼히 공부해서 100점이나 90점대 후반을 받아서 2등급 안에 안착을 하자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5개년 기출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화여고 사탐 강의 열어주신 강사님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사실 5개년 기출이 이화여고 시중에 많이 안 풀려 있어서, 저는 족보닷컴을 제가 다 긁어가지고 사비로 뭐 50만 원 정도 주고 다 타이핑을 해서 만든 교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새롭게 타이핑이 된 5개년 기출을 가진 장사는 얼마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통합사회라는 과목 자체가 학교에서는 선생님 3-4분이 달라붙어서 가르치는 과목이다 보니까 사실 이 과목을 안 가르쳐 봤으면 심도 있게 수업하기가 힘든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작년부터 그래도 이화여고 학생들이랑 같이 호흡을 해왔기 때문에 이화여고 스타일에 맞게 수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윈터스쿨도 진행하면서 계속 학생들이랑 소통해오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다른 학생들이 체육대회 하면서 놀고 있을 때 이제 제가 심어놓은 스파이들이 선생님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요? 이번 시험 범위 어디까지 한대요? 라고 매일매일 카톡을 줘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개강은 사실은 한 달 뒤에 하지만 그런 학생들이랑은 소통을 하면서 개강 한 2, 3주 전부터 그 그룹 채팅방을 파서 과제도 주고 온라인 콜리닉은 미리 좀 진행을 하면서 기말을 대비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국사입니다. 아마 아이들이랑 가까운 학부모님들은 이번에 한국사 좀 짜증난다고 말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고려시대부터 진도를 나가신다고 했어요. 저도 고려시대부터 교재를 준비를 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왜 생각이 바뀌셨는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공부를 너무 안 해서 내가 괘씸해서 고려시대 전도 낸다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수업을 안 하셨는데 시험 한 2주, 3주 전에 모의고사를 그냥 편집해서 주시고 여기 안에서 그대로 바꿔서 낼 거니까 알아서 공부해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제가 또 오해가 생기면 맞죠? 오해가 생기면 안 되니까 학교 선생님을 비방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수업은 따로 하지 않으시고 그냥 모의고사 편집본 10문제 정도를 주시고 여기 안에서 낼 거니까 공부해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곧 중학교 때 이미 역사 지식이 있는 학생들만 잘 볼 수 있는 시험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저한테 와서 좀 눈물 보이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시험 2주, 3주 전이니까 선생님 저 여기 하나도 모르는데 갑자기 내신대요 라고 해서 이제 저도 급하게 좀 수업을 바꿔서 이 3국 파트를 수업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외부 사료 비중을 이번에 정말 많이 높이셨습니다. 원래 작년에도 한두 개 정도는 교과서에 없는 사료를 내시긴 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30-40% 이상은 그 미래인 교과서에 없는 사료를 출제를 하셔서 학생들이 많이 좀 마음이 힘들었을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보면요. 요 문항들은 사실 그 3국 파트, 고려시대 전 파트에서 나온 문항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모의고사 안에 있는 내용만 출제를 하셨고 저도 학생들을 좀 안심을 시키고 연습을 시키려고 제가 그 안에 있는 문항들을 여러 개를 변형해서 이렇게 예상 문항을 줬었어요. 근데 사실 보시면은 거의 유사하게 유물도 출제가 돼서 이 부분은 학교 선생님 말씀대로 수업은 안 하셨지만 정말 모의고사 안에 있는 내용에서만 내서 변별력은 없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틀린 학생이 있으면 아마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시지 않은 걸 낸다고 해서 멘붕이 왔거나 이미 역사 지식이 없는데 수업 안 하신 거를 시험에 내신다고 하니까 좀 혼자 공부할 방법을 몰라서 틀린 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고요. 이제 이 다음부터가 좀 문제인데요. 이화여고 한국사 출제 스타일은 항상 하나만 고르라는 문제는 별로 없고 정답을 2개 이상 골라라. 또는 정답은 하나 선택하는 문항이어도 이 문제 자체에 옳은 것이 몇 개인지 골라라. 그러면 정답에 1개,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를 고르는 문항을 많이 내요.
그래도 이화여고의 장점은 기출 경향이 계속 반복되는 학교여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한 문제만 넣어놨지만 사실 이런 문항들은 3, 4개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됐던 문항이거든요. 이런 붕당의 설립이라는 표를 그냥 세로에서 가로로만 이렇게 바꿔서 이번에도 출제를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부터 지도를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전 보충 날에는 교과서 안에 있는 지도를 싹 다 뜯어가지고 지도 특강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이렇게 지도 문항을 출제를 하셨고 제가 보면서 이거 절대 너네 알기 쉽게 천리장성이라고 말 안 한다. 압록강 하구에 있는 돌연포까지 설치된 장성이라고 이야기할 걸 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출제를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문단이 다른 교과서 안에는 또 들어있는 그 표현 방식이어서 다른 교과서 많이 참고하셔서 시험 낸다는 걸 좀 알 수 있는 포인트였고요. 이 문항도 이제 육조직계제랑 의정부 서사제를 비교한 문항인데 표로 내시다가 3년 내내 내셨거든요. 표로 내시다가 그냥 줄글로 바꿔서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이런 문항들 중에 틀렸다 하면은 그냥 기출 공부가 안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문항 보여드릴 거냐면 외부 사료 문항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요건 이제 외부 사료는 아니고 교사용 교과서에만 있는 내용이고 학교 선생님이 말씀으로만 설명하신 내용인데 요대로 그대로 출제를 하셨고 사실은 매년 출제를 또 이것도 하는 문항이어서 기출을 풀어본 학생들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타교과서 자료인데요. 한국사 교과서가 총 9종입니다. 그래서 미래인 교과서가 좋기는 하지만 나머지 교과서에 있는 사료를 많이 활용해서 시험에 내시는 편이고요. 또 저는 사실은 공교육에 있었기 때문에 그 9종 사료를 다 정리해놓은 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직전 보충날 이거 세도정치기에 나올 것 같아 라고 다른 교과서에 있는데 이게 나올 것 같아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출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부터는 조금 벅차긴 하더라도 학생들한테 모든 교과서 안에 있는 사료를 좀 학습을 시킬 예정이고요. 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과목 공부하기 바빠서 통사랑 한국사는 사실 시간 내기 쉽지 않아요. 제가 돈 받고 한다는 것도 아닌데 클리닉 시간 좀 내라고 해도 항상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그냥 안일십으로 계속 놔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교재 구성을 아예 바꿔서 빈칸을 많이 만들고 그냥 앉아서 수업을 들을 때 같이 공부를 하는 형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아무리 멋지게 강의해도 저만 떠들다 가는 거지 학생들은 공부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사료도 교재에 아예 처음부터 포함을 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또 집에 댁에 돌아가시면 학생들한테 꼭 뭐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냐면 교과서 안에 아예 없는데 학교 선생님이 말씀으로만 이야기하신 거 시험에 내셨어요. 그 1차 왕자의 난이랑 조선 그 건국 시작의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이 교과서에는 사실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데 설명을 하셨고 1, 2차 왕자의 난 결과를 구분하는 어려운 문항을 냈어요. 왜냐면은 교과서 안에 있으면 그렇게 난이도가 있지 않은 문항이었을 텐데 교과서에도 없고 사실 학생들이 그냥 선생님이 사담을 이야기하시나 보다 재밌는 썰인가 보다 하고 흘려들었던 거를 출제를 해버리시니까 공부를 꼼꼼하게 하지 않은 학생들은 좀 어려운 문항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수업 꼼꼼히 들으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사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비 들여서 다 깨끗하게 타이핑된 자료로 학생들한테 책으로 준비해 주고 있고요. 학원 시간표 때문에 현강을 못 듣는 친구들은 인강만 신청을 해서 교재를 받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5개년 기출 담은 교재 준비해 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교재 처음부터 그냥 다른 구종에 있는 사료를 다 넣어둘 계획입니다. 넣어두고요. 그리고 저도 학교에서 출제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출제자 입장에서 외부 사료를 충분히 훈련시킬 수 있는 강사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학생들이 꼼꼼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 시간 누적 암기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한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는 국영수 공부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좀 귀찮게 하면서 개강 2주, 3주 전부터 그룹 채팅으로 온라인 클리닉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못 본 학생들의 이제 학부모님들이라면은 이제 미리 그냥 신청을 해주시고 수강료 안 내셔도 되니까 그냥 저 등록할게요라고 말씀만 해주셔도 제가 학생들 번호 수집해서 온라인 클리닉 미리 진행을 할 거니까요. 등록 의사 있으시면 오늘 가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업 관리입니다. 당연히 제가 1대1로 질의응답 24시간 내내 하고 있고요. 만약에 결강 시에는 영상 보충을 하는데 대면 보충을
하고 싶은 학생이 있고 가능하면 대면 보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표가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수업 따라가는 데는 문제 없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니까요.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업 안내는 이제 6월 7일입니다. 항상 통사나 한국사가 개강이 늦어서 저도 슬픕니다. 안 그래도 좀 곁다리로 취급이 되는 과목인데 개강도 늦어서 학생들이 또 중간 못 본 충격은 잊어버리고 한 달 뒤에 또 부랴부랴 준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꼭 이 충격을 잊지 말고 준비를 제대로 하시라고,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온라인 클리닉은 돈 안 받을 거예요, 어머님들. 개강하는 것만 돈 받을 거니까요. 우리 아이가 그냥 체험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시면은 학원에 의사만 표현해 주세요. 그럼 학생 전화 받아가지고 제가 개강 전에 다음 주부터 한 2, 3주 정도는 온라인으로 주 1회 정도 학생들이랑 온라인 클리닉 진행하면서 교과서 빈칸 자료도 주고 좀 같이 공부를 미리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미리 상담 실장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수업은 금요일 6시부터 10시입니다. 이화여고 영어가 마포관으로 좀 확장이 되면서 이번에 시간표 때문에 못 듣게 되는 학생들이 생겼는데요. 그런 학생들을 뭐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고 제가 대면도 따로 일정 맞춰서 보충을 해주는 편이니까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